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혁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는 유방 보형물 수술에 있어서 보형물 사이즈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확대라고 하는 이 수술은 결국은 어떤 보형물을 나하고 매치를 시킬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처음에 이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제 검색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모르고 있었던 이러이러한 보형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면서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후기들을 또 접하면서 몇 cc 정도 보형물들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게 이제 매치를 하는 작업이죠. 일단 병원에 와서 초진 상담을 할 때 상담실 의사는 대부분의 경우 유방의 직경과 쇄골서부터 유두까지의 거리, 또 유두와 유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또 유두와 이제 밑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자를 들고서 이렇게 재는 이유가 보형물이 갖고 있는 보형물의 파라미터와 인체의 계측치 간에 잘 맞아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계측치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유방의 폭입니다. 유방의 폭을 보형물의 폭과 맞추는 데에서 이 작업이 시작을 해요. 이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의 폭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유방의 브레스 위스라고 하는데, 이 폭과 그것이 일단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맞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약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유방의 폭은 좁은데 보형물이 폭이 이제 훨씬 더 넓다, 그러면 보형물은 어딘가는 이렇게 접혀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보형물은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계속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것이 마모가 일어나게 생깁니다. 자, 마모가 되면은 외피가 파열되고 그것이 누수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유방의 직경은 아주 넓은데 보형물의 직경은 아주 좁다, 자,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수술을 한 건가, 수술 전과 비교해서 내가 뭐가 달라졌나, 자, 이런 어떤 수술 효과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보형물 사이즈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유방의 계측치와 보형물을 갖고 있는 파라미터, 이 폭을 일치시키는 데 일단 주안점을 둬서 하게 돼요. 보형물 회사가 많기 때문에 보형물의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해놓는데, 회사마다 다 다양하게, 예컨대 이제 똑같은 보형물의 볼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300cc라고 해도 멘토르와 실리메드와 엘러간 사이에 그 보형물이 갖고 있는 어떤 두께, 폭, 높이 이런 것들은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보형물을 갖고 있는 폭과 그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유방의 폭, 요게 맞는 거를 이 중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환자분한테 이 가슴 모양을 좀 돋보이게 살려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보형물이 과연 어떤 것이냐, 자, 이것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하나 이제 오셨는데 유방의 직경을 재보니까 11cm 정도였다. 11cm 정도의 가장 잘 들어맞는 보형물의 폭을 갖고 있는 보형물은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환자는 만약에 라운드 타입, 라운드 스무스 타입을 보형물을 갖다가 원하고 계시는데 11cm의 폭을 갖고 있는 라운드 스무스 보형물, 뭐 예를 들어 멘토르 같은 경우라면은 뭐 300cc였다, 뭐 275cc였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쳐요. 자, 환자분은 나는 375 정도로 원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375cc 보형물은 이 보형물의 직경이 거의 13cm가 이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스매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보형물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어거지로 꾸겨 들어가는 식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거죠. 자, 수술이 되긴 되는데 이런 계측치와 파라미터 상의 매치를 무시하고 보형물을 결정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언젠가 그것을 뒷감당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그것만 보는 건 물론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환자분 대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가 몇 cc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오시는 분은 당연히 없죠. 뭐 숫자를 병원에서 뭐 300이니 325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컨셉이 있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먼저 예컨대 275cc면은 몇 컵이 되고 300cc면 몇 컵이 되고 325cc면 몇 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가지고 방정식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컵수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A컵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의 둘레 빼기, 가장 유방이 이제 그 끝나는 부분, 가장 이제 적은 둘레를 갖고 있는 유방 밑선 쪽에서의 둘레. 자, 둘 사이의 차이가 10cm 일 때 A컵이죠. 2.5cm, 12.5cm면 B컵, 15cm면 C컵이라고 하죠. 나는 뭐 꽉 찬 B컵 정도를 하고 싶어요. 뭐 13, 14 정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꽉 찬 C컵을 하겠어요. 16, 17cm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보형물이 몇 cc면은 요 차이가 나오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겠죠. 수술 전에도 이미 요 차이는 존재했었고, 어떤 사람은 이게 10이었고 어떤 사람은 수술 전에 이미 12였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수술 전에 상태가 다른데 보형물을 뭘 쓰면은 몇 cm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컵수를 이제 재는 계측의 방식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속옷 회사들이 일종의 산업 규격으로 이제 우리가 뭐 44 사이즈, 5 사이즈, 뭐 95 사이즈, 100 사이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산업적인 표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적인 어떤 이제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컵수라고 하는 건. 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볼륨을 내가 이제 옷을 하나 입듯이 손님이 원하시는 건 44 사이즈면은 44 사이즈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 옷을 사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번 입어봅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형물 볼륨을 결정할 때에도 볼륨을 피팅하는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티셔츠 테스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쫀쫀한 그런 티셔츠를 먼저 입고서 세컨드 스킨처럼 그 속 안에다가 우리가 수술을 흉내내는 거죠. 이제 보형물을 옷 속에다 집어넣고 눈으로 이제 그 보형물을 집어넣은 후에 어떤 결과를 좀 체험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가 275, 300, 320을 다 이렇게 피팅을 해봤는데 내 마음에 가장 들었던 거는 한 300인 것 같더라. 자, 그렇게 환자분이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일단은 300cc 정도로
수술을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자, 문제가 없다면은 환자분이 요청하는 그 사이즈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들어가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결정한 거였어요. 예, 확정은 수술을 이제 해봐야지 아는 건데, 막상 이제 우리가 보형물이 들어가는 그 방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근육 위로 하든 근육 밑으로 하든 이중평면을 하든 만들고 난 다음에 막상 보형물 넣어보니까 야, 생각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경우가 사실 이제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계측치상으로는 이 환자분이 유방직경이 굉장히 작아 보였는데, 막상 이제 수술을 하면서 테스트 보형물을 이제 넣어보니까 살이 너무나 이제 잘 드러나서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또 보형물도 무리 없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 자, 이런 경우라면은 생각보다 이제 더 큰 보형물을 또 이제 쓸 수가 있고, 또는 보형물이 생각보다 이거는 더 작게 들어가야지만 내추럴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자, 근육 아래쪽으로 보형물을 넣는다고 치면 여기다가 우리가 테스트 보형물은 대부분 하나의 식염수백이에요. 이제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염수백을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부풀려 봅니다. 275, 300, 325, 350 뭐 이렇게.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니까 마음대로 부풀려 볼 수가 있죠. 부풀리고 해가지고, 이게 이 환자분은 우리가 계측을 할 때는, 그리고 환자분이 볼륨 피팅하고 난 다음에 300cc 정도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300cc 정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들어갈 수 있겠다. 한 325는 어떨까? 더 이제 넣어보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환자분이 나는 될 수 있으면은 나는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경우라면은 더 크게 실제 보형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환자분이 나는 될 수 있으면 좀 작게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은, 뭐 여기에서 또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더 작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타이트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 보형물을 넣어봐가지고 작게 좀 불리고, 좀 더 크게 불리고, 더 크게 불리고, 오버해서 불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정도 사이즈가 이 환자한테는 가장 예쁘고 대칭도 잘 맞는 것 같고, 자, 이런 거를 의사가 수술실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술 도중에는 환자분은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 전에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하는 이유는, 계측치도 보고 환자의 어떤 희망사항도 듣고 해서, 예를 들어서 300cc 정도가 당신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 나도 이제 그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둘이 생각했다고 하면은 요 위아래로 보형물을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가요. 전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보형물을 넣어봐가지고 300 우리가 이제 원래 생각했었던 게 실제로 가장 좋네. 자, 그러면은 요걸로 확정해가지고 보형물을 넣는 거죠. 자, 만약에 300으로 우리가 환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넣어보니까 이거는 위험한 것 같다, 뭐 어딘가에서 보형물이 찌글찌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보형물의 안정성도 잘못하면 이거는 뭐 이제 파열이나 누수 위험도 있을 것 같고, 뭔가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사이즈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3번의 이제 스텝을 거쳐가지고 보형물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보형물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과정은 먼저 의사의 어떤 지식과 이제 경험, 이런 부분이 먼저 이제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미용적인 수리고 환자분이 만족을 해야 되는 수리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희망하는 희망 볼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거를 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수술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냥 독선적으로 자기 혼자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
의사분이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통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수술 후에 어떤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부작용이나 불만족사항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슴 보형물의 사이즈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